전 세계 78억 인구가 지켜보는 축구 무대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며 무시당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1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기록. 아시아 선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한 사람에 의해 연달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입니다. BBC, CNN, ESPN이 동시에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 127골이라는 아시아 선수 EPL 역대 최다 득점 기록. 23골로 달성한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70골 70도움 클럽 가입이라는 베컴도 못한 업적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축구부 기자로 일하면서 직접 목격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유럽 명문 클럽 스카우터들은 한국 선수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피지컬이 부족해. 유럽 최고 무대에서는 힘들 거야.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성공했을 때도 예외적인 경우라며 폄하했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지만 아시아 선수가 유럽 톱클래스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유럽 축구계의 지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조별리그 탈락한 후 독일의 빌트지는 아시아 축구는 여전히 이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영국의 더선은 아시아에서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올 확률은 로또 당첨과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28일 모든 것을 뒤바꿀 한 사람이 영국 땅을 밟았습니다. 23세의 손흥민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가디언지는 또 다른 아시아 실험이라고 평가했고, 데일리 메일은 3천만 파운드를 낭비한 토트넘이라며 혹평했습니다. BBC조차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공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까? 라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12골이 전부인 선수를 3천만 파운드에 사온 토트넘의 판단력을 의심한다고 적었고, 더 미러는 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쇼 비즈니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COIS에는 왜 하필 아시아 선수를? 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검증된 유럽 선수를 사는 게 낫다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 청년이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 자체를 다시 쓰게 될 줄은 말이죠. 손흥민의 첫 시즌은 험난했습니다. 새로운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골에 그쳤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역시 아시아 선수의 한계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평론가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은 분명 좋은 선수지만 프리미어리그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혹평했고, 더선의 축구 전문 기자 닐 커스티스는 3천만 파운드짜리 실수작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특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윙어로 기용하며 고전이 계속되자 스카이 스포츠는 3천만 파운드 실패작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훈련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매일 새벽 5시에 도착해서 밤 10시에 떠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2시간씩 영어 개인 교습을 받았고, 동료들과의 소통을 위해 축구 전술 용어를 따로 암기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했어요. 훈련 후에도 남아서 계속 연습하고 집에서도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노력을 보면서 우리도 자극을 받았어요.
델레 알리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6개월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영어로 전술을 설명할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2016-17 시즌 손흥민은 21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시즌 후반 7경기 연속골이라는 기록은 토트넘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당시 포체티노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본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어떤 수비수도 그를 막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2017년 12월 7일 도르트문트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토트넘은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는 독일의 강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였고 웸블리 스타디움에는 8만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경기는 1-1로 팽팽했습니다. 후반 45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상황. 토트넘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후반 48분 손흥민이 골라인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도르트문트 골키퍼 로만 비르키의 손끝을 스치며 골대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웸블리 스타디움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8만 명의 토트넘 팬들이 손을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경기 후 BBC의 전설적인 해설위원 존 모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아시아 축구가 유럽 최고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독일 언론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빌트지는 한국에서 온 마법사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고 키커지는 손흥민이 도르트문트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 감독이었던 페터 보스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골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런 순간에 저런 슛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을 가진 선수는 드물어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도르트문트 팬들조차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도르트문트 서포터 중 한 명은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런 골을 맞고도 화가 나지 않는다며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챔피언스리그 8강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맨시티는 당시 프리미어리그를 압도하며 무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케빈 더 브라위너, 라임 스털링, 베르나르도 실바로 구성된 공격진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을 상대로 전반 7분과 10분의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골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상대 진영 중앙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4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에데르송과의 1대1 상황을 만들어낸 후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중간에 전술을 2번이나 바꿨지만 손흥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21분에는 세 번째 골까지 추가하며 완벽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경기 후 과르디올라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은 정말 경이로워요. 오늘 우리가 진 이유는 손흥민 때문입니다. 맨시티의 주장 뱅상 콤파니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상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언제 어디서 골을 넣을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라고 토로했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본 전 맨유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아시아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젊은 시절의 라이언 긱스가 생각납니다. 천재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든 걸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9년 12월 7일 벌리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는 1-0으로 토트넘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84분 벌리의 코너킥이 토트넘 페널티 박스에서 머리로 걷어져 나왔습니다. 그 공을 받은 손흥민은 자신의 페널티 박스 라인에서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73m 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벌리 선수 8명을 제치고 12초 만에 상대 골문을 흔든 그 장면을 본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BBC 스포츠는 즉시 이것은 골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전설적인 해설위원 마틴 타일러는 30년간 해설을 해왔지만 이런 골은 처음 봅니다. 손흥민이 방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골의 기술적 분석 결과였습니다. 옵타 스포츠의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은 73.152m를 12.1초에 주파했습니다. 평균 시속 21.8km의 속도였죠. 하지만 단순히 빠르게 뛴 것이 아니었습니다. 8명의 상대 선수를 제치는 과정에서 17번의 터치가 있었는데 각 터치마다 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했습니다. 평균 터치 간격이 4.3m였는데 이는 최고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볼 컨트롤이 가능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 라울 곤살레스는 이 골을 보고 메시도 호날두도 하지 못할 골이라고 평가했으며 바르셀로나의 로날딩유는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개인기 골 중 하나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 FIFA는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벌리전 골을 2020년 푸슈카시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였습니다. FIFA 공식 발표에서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속도, 파워, 지속성,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축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스포츠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팬 투표에서는 2위였지만 전문가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총점 24점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당시 경쟁작이었던 수아레스나 아라스카에타의 골도 훌륭했지만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골이 가진 완성도와 임팩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도 축하합니다. 손흥민 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020-21 시즌 손흥민은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리 케인과 함께 만든 콤비네이션 득점 14골로 프리미어리그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31년 역사상 한 시즌 동안 두 선수가 만들어낸 가장 많은 콤비네이션 골이었습니다. 이전 기록은 1994-95 시즌 블랙번의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턴이 세운 13골이었는데 26년 만에 경신된 기록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손흥민과 케인의 케미스트리였습니다. 14골 중 12골이 원터치 패스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2골도 3터치 이내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이는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내가 본 최고의 공격 듀오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둘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보면 텔레파시라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즌 전반기 손흥민의 활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13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토트넘을 리그 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연속 7경기 득점 행진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기록한 4분 만의 해트트릭은 그 중에서도 백미였습니다. 후반 37분, 40분, 41분의 연속으로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7번째로 빠른 해트트릭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후 메뉴 감독 올레 군나르 솔샤르는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감탄했고, 메뉴의 주장 해리 맥과이어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은 2021-22 시즌에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막판 노리치 시티전에서 2골을 넣으며 시즌 23골로 마감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였을 뿐만 아니라 페널티킥 없이 이뤄낸 23골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기록이었습니다. 살라가 5개의 페널티킥으로 23골을 기록한 반면 손흥민은 순수 플레이만으로 23골을 넣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골 효율성이었습니다. 23골을 넣기 위해 68개의 슛을 시도했는데 이는 골 전환율 33.8%라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같은 시즌 살라의 골 전환율이 19.2%, 음바페가 2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죠. 득점왕 확정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리치전 후반 32분, 델레알리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침착하게 골을 넣는 순간 토트넘 스타디움은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6만 2천 명의 팬들이 손흥민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고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벤치에서 일어나 손흥민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 후 콘테는 손흥민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니,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되었어요.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BBC는 즉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손흥민,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일시간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CNN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며 메인 뉴스로 다뤘고 ESPN은 손흥민이 증명한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EPL 역사상 가장 놀라운 득점왕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가디언지는 손흥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아시아의 영웅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독일 키커지는 손흥민은 이제 메시,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스타라고 평가했으며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아시아에서 온 마법사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르키프는 일면에 손흥민의 사진을 게재하며 동양에서 온 득점 머신이라고 극찬했고 스페인 마르카지는 손흥민이 바꾼 축구계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브라질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올란스는 펠레 이후 가장 완벽한 공격수라고 평가했고 에스타두는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순수한 축구의 아름다움이라고 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항상 첫 번째로 도착해서 마지막에 떠나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왼발 슛 연습에 매달린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원래 오른발잡이였던 손흥민은 토트넘에 온 후
매일 200개씩 왼발 슛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느 발로 차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토트넘 골키퍼 코치 탄코 가스파르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손흥민의 슛 연습을 매일 봤는데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200개 슛 중에 190개 이상을 골대 정중앙에 맞췄거든요. 그리고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입은 안면 골절이라는 부상 속에서도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전해 한국을 16강에 진출시켰습니다. 특히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터뜨린 결승골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황희찬의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이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2-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모두 손흥민에게 달려가 감싸 안았고 관중석의 한국 팬들은 대한민국, 손흥민을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그 순간을 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경기 후 손흥민에게 다가가 자신의 유니폼을 건네며 당신은 진짜 전사라고 말했습니다. 브루누 페르난데스도 손흥민 같은 선수와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감독 페르난두 산투스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진 이유는 손흥민의 승부욕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2023-24 시즌 손흥민은 또 다른 역사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한 아시아 최초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2024년 2월 18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터뜨린 90분 동점골이 바로 그 기념비적인 100번째 골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토트넘 팬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목이 메인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트넘 동료들도 손흥민의 100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은 내가 본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이라고 말했으며 휴고 요리스는 손흥민과 함께 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100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능과 노력 그리고 끈기의 결과예요.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플래트 같은 전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도 손흥민의 100골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값진 100골 중 하나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계가 공개됩니다. 옵타 스포츠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의 승률은 단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의 승률은 무려 73%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골스코어러를 넘어서 팀의 전술적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ESPN의 통계 전문가 마이클 콕스는 손흥민 한 명의 존재가 팀 전체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좌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거리였습니다. UEFA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90분당 433m를 질주해 유럽 10대 리그 공격수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32세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해집니다. 메시는 90분당 221m, 벤제마는 187m, 레반도프스키는
203m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손흥민은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70골-70 어시스트를 동시에 달성한 첫 번째 선수가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달성한 다른 10명의 선수들을 보면 그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스티븐 제라드, 웨인 루니, 알란 시어러, 라이언 긱스, 데이비드 베컴, 모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들이었습니다. 베컴도 달성하지 못한 이 기록을 손흥민이 이뤄낸 것입니다. BBC의 축구 전문 해설위원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선수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시아 선수 중에서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월드클래스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논했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 중편에서는 손흥민이 어떻게 전 세계 언론과 축구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축구를 넘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2022년 5월 22일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마지막 경기,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골이 단순한 골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3골,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 그러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은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10경기에서 단 1골.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시대가 끝났다며 냉소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조차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선즈선세츠라는 제목으로 그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선 신문은 끝난 선수라며 잔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SNS에서는 선 OUT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토트넘 팬들도 이제 손흥민을 팔 때가 되었다는 잔혹한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손흥민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후에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정말 끝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년간 토트넘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슈팅 연습을 1000번, 2000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발목은 붓고 무릎은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훈련장 직원들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손흥민은 훈련이 끝나고도 혼자 남아서 2시간씩 더 연습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매일같이. 심지어 부상으로 제외된 경기가 있던 날에도 그는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아내 김민정 씨는 남편이 잠꼬대로도 축구 이야기를 한다며 그의 집념을 보여주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피트니스 코치 조반니 비오는 30년 넘게 축구 선수들과 일했지만 손흥민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클럽하우스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할 때 손흥민은
항상 짐에서 추가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마이클 존스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매일 300개의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왼발 150개, 오른발 150개씩. 그것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말이죠. 그 성실함이 결국 득점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버턴전에서 터진 골을 시작으로 손흥민은 마치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터전 2골, 와포드전 해트트릭, 아스날전 결승골까지. 에버턴전에서의 첫 번째 골은 특별했습니다. 후반 78분, 스코어가 0-0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터진 그 골. 해리 케인의 크로스를 받아 공중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발리슛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은 하늘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스트레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토트넘의 주장 휴고 요리스는 손이 골을 넣고 나서 우는 걸 처음 봤다고 회상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스터전에서의 이 골은 손흥민 특유의 스타일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왼발로, 두 번째 골은 오른발로. 완벽한 양발잡이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에서 보여준 우상단 커브슛은 레스터의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켈도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슈마이켈은 경기 후 저런 슈팅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각도상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골이었는데 손흥민이 물리법칙을 바꿔버렸다는 것이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와포드전에서의 해트트릭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이 골을 먼저 내준 상황에서 손흥민이 후반전에 단독으로 3골을 몰아쳐 역전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골은 손흥민 커리어 최고의 골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와포드 수비진 4명을 연달아 제치고 골키퍼까지 완벽하게 속여 넣은 그 골. 비카리지 로드 스타디움에 와포드 팬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적팀 팬들이 상대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역사를 쓰는 팬이었고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계단이었습니다. 특히 리버풀전에서의 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안필드에서 리버풀 팬 5만 명 앞에서 넣은 환상적인 우상단 골. 심지어 리버풀 팬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은 축구 그 자체라고 감탄했습니다. 안필드에서의 그 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리버풀의 철벽 수비 버질 반 다이크가 막아서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순간적인 바디페이크로 반 다이크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알리송 베커가 지키는 골대 우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힌 슈팅. 볼 스피드만 시속 120km였습니다. 경기 후 반 다이크는 선수 생활 10년 동안 저렇게 완벽하게 당한 적은 없다며 손흥민을 인정했습니다. 저런 순간적인 판단력과 기술을 가진 선수는 메시 정도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손흥민도 그 수준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첼시전에서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92분 동점골을 넣은 후 손흥민은 토트넘 팬석을 향해 달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시즌 초반의 모든 아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그 골은 손흥민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90분 내내 첼시 수비진에 막혀 답답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 터뜨린 극적인 동점골.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와 안토니오 리디거를 동시에 상대하며 넣은 그 골은 정말 예술품이었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 손흥민이 보여준 세리머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하트를 그리는 대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이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의 골은 예술품이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 3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넣은 솔로골. 퍼거슨 경도 관중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32년간 맨유를 봤지만 저런 골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그 골은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해리 마과이어, 라파엘 바란, 루크쇼를 연달아 제치고 다비드 대 헤아까지 완벽하게 속인 후 침착하게 마무리한 그 골. 맨유 팬들조차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바란을 제칠 때 보여준 기술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상체를 흔든 후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바란을 완전히 벗겨낸 것입니다. 바란은 나중에 저런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마지막 경기 노리치전. 손흥민이 골을 넣자 토트넘 스타디움은 폭발했습니다. 6만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서 선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TV를 보던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노리치전에서의 그 골은 손흥민의 시즌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후반 22분, 이반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받아 완벽하게 마무리한 헤딩골. 노리치의 골키퍼 팀 크룰이 손쓸 도리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코스로 꽂혔습니다. 골을 넣은 손흥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스처는 전 세계 5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에 2만 명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토트넘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6만 관중이 모두 일어서서 골던 부트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노리치 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구를 넘어선 스포츠맨십의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즉시 속보를 띄웠습니다. 히스터리 메이드 선 HUNG-min becomes first Asian player to win 프리미어 리그 골던 부트. CNN은 더욱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From South Korea to North London. 더 인크레더벌 전이 어브 선 HUNG-min 리처즈 이츠 피크.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해설 중에 감격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30년간 축구를 해봤지만 이보다 아름다운 순간은 없었다. 이 순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된 이후 30년간 득점왕은 항상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선수들의 차지였습니다. 티에리 앙리, 알란 시어러, 모하메드 살라, 해리 케인. 전설적인 스트라이커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명예의 전당에 마침내 아시아 선수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1992-93 시즌 테디 셰링햄을 시작으로 알란 시어러 3회, 티에리 앙리 4회, 로빈 반 페르시 1회, 루이스 수아레스 1회, 해리 케인 2회, 모하메드 살라 3회까지 모두 유럽과 남미의 슈퍼스타들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명단에 아시아 선수의 이름이 오른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23골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정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록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한 번 없이 순수 오픈 플레이에서만 23골을 기록했습니다. 살라는 5개의 페널티킥을 포함해 23골이었습니다. 순수 실력으로만 따지면
손흥민이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축구 통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옵타 스포츠의 수석 분석가는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기록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이는 손흥민의 순수한 득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페널티킥 없이 2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티에리 앙리, 알란 시어러, 로빈 반 페르시 정도가 전부였는데 손흥민이 그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TV 앞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풍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라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까지 모든 도시에서 자발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에서는 오전 내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춘천 시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춘천의 자랑, 세계의 스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춘천시장은 즉석에서 손흥민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진출 이후 가장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축하 방식을 보였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변에서 불꽃 축제가 열렸고, 대구에서는 동성로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손흥민의 골 장면을 반복 상영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손흥민 응원가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단순히 23골을 넣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골의 질이었습니다. 왼발로 11골, 오른발로 12골. 완벽한 양발잡이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헤딩으로도 2골을 넣어 공중볼 능력까지 증명했습니다. 프리킥으로 1골, 중거리 슛으로 8골, 페널티 박스 안에서 14골까지. 모든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만능 공격수였습니다. 손흥민의 23골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왼발 11골, 오른발 12골로 거의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한 의미의 양발잡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주발과 비주발의 차이가 73 정도인 것에 비해 손흥민은 거의 55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습니다. 골을 넣은 위치도 다양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14골, 박스 바깥에서 9골. 특히 중거리 슛으로 넣은 8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톱클래스 수준이었습니다. 30m 밖에서도 거침없이 슈팅을 때리는 손흥민의 자신감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의 솔로 런골, 아스날전에서의 환상적인 커브슛, 첼시전에서의 머리골까지 각각이 푸슈카 시상 후보에 오를 만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더욱 감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수다. 기술, 정신력, 인성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그가 이룬 것은 기적이다. 콘테 감독은 특히 손흥민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즌 초반 어려웠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했다. 그런 정신력이 결국 득점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 타이틀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이전 득점왕들이 누구였는지 봐야 합니다. 2021-22 시즌 이전 5년간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3회, 해리 케인 1회, 피에르 오바메양 1회. 모두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입니다. 그 반열에 손흥민이 올라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라는 점입니다.
윙에서 뛰면서 23골을 넣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윙어로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손에 꼽힙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디오 마네, 그리고 손흥민. 이 세 명뿐입니다. 호날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주로 윙에서 뛰며 31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그때도 상당 부분 스트라이커 역할을 겸했습니다. 순수하게 윙어 포지션에서만 23골을 넣은 것은 손흥민이 더욱 특별한 이유입니다.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도 22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그 역시 중앙으로 자주 이동하며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철저하게 윙 포지션을 지키면서도 23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왕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영국의 젊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축구용품점에서는 손흥민 유니폼이 메시, 호날두 유니폼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토트넘 홈구장 주변 펍들은 선 스페셜이라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매진이었습니다. 런던 곳곳에서 손흥민 열풍이 일었습니다. 코벤트 가든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선즈 골던 부트 버거라는 메뉴를 출시했고, camden 마켓의 티셔츠 가게에서는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심지어 런던 지하철 역사에도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아워 골던 보이라는 문구가 붙은 포스터들이 등장했습니다. 런던 교통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의 축구 아카데미들이 아시아 유소년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손흥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한국 선수가 10명 늘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아시아 스카우팅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모두 손흥민 효과였습니다. 라 마시아로 유명한 바르셀로나는 2022년 여름 한국에 스카우팅팀을 파견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를 3명에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밀란 등 이탈리아 B클럽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리에 어의 한 스카우트는 손흥민의 성공을 보고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개인적인 성장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21년 유로 2020에서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영웅이 되는 것을 지켜본 손흥민. 그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도 내 나라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런 순간을 만들어내겠다고. 유로 2020에서 케인이 4골로 득점왕에 오르며 잉글랜드를 결승까지 이끄는 모습을 지켜본 손흥민. 그는 나중에 케인의 모습을 보며 부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순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시상식에서 골든부트를 받는 손흥민의 모습은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영광이고 아시아 축구의 영광입니다. 그 시상식에서의 손흥민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트로피를 받을 때 잠시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고 소감을 말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라며 감격해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손흥민의 득점왕을 두고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자신의 꿈을 쫓아 런던에 왔고 마침내 영국 축구의 왕이 되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을까? 득점왕이 된 후
손흥민은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닦겠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왕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훈련장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여전히 동료들을 챙기고 팬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손흥민의 득점왕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손흥민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PSG의 이강인은 손흥민 형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보여준 모습 덕분에 유럽 클럽들이 한국 선수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형의 득점왕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그날 밤 런던의 하늘은 특별히 밝았습니다. 6,000마일 떨어진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두 대륙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런던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새벽까지 거리에서 축제를 벌였고,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두 도시가 하나의 기쁨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더 큰 영광, 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손흥민이 이룬 또 다른 역사적 순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희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어버린 이 순간을 말입니다. 2024년 여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8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 스타디움에서의 마지막 경기. 90분 내내 6만 관중이 생크 유 선을 외쳤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2세의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8년간의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상대팀인 에버턴 선수들도 경기 후 손흥민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에버턴 팬들도 생크 유 선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구를 넘어선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35분, 아름다운 커브슛으로 마지막 토트넘 골을 기록했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 그는 관중석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6만 관중이 모두 일어서서 10분간 박수를 쳤습니다. 그 골은 손흥민다운 골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 25m 지점에서 왼발로 때린 커브슛이 에버턴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지키는 골대 우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픽포드는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보여준 세리머니도 특별했습니다. 평소의 하트 세리머니 대신 관중석을 향해 양손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엠블럼에 입을 맞추며 작별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454경기 출전, 173골, 98도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토트넘 팬들의 소중한 추억이었고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들이었습니다. 173골 중에서 기억에 남지 않는 골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부상으로 고생하면서도 20골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의 스피드는 없었지만 대신 더욱 정교해진 기술과 뛰어난 게임 리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 리그 4강 vs 아약스 95분 만에 3골을 뒤집은 기적의 해트트릭. 그날 밤 암스테르담이 정적에 잠겼고 런던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이 터진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기적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반전을 1-0으로 마감한 토트넘. 하지만 후반전 아약스의 맹공에 밀려 45분, 55분 연달아 골을 내주며 1-2로 뒤졌습니다. 합계 스코어 3-3, 원정골 규정에 의해 토트넘이 탈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9분, 델레 알리의 헤딩 패스를 받아 완벽한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79분, 다시 한번 델레 알리와의 호흡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마지막 95분의 결승골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아약스 수비수 둘을 동시에 제치고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까지 완벽하게 속인 후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골이 터지자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전 세계 토트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아약스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를 완벽하게 속인 후 침착하게 마무리한 그 골. ESPN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골의 기술적 완성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나나가 니어 포스트로 몸을 던지는 순간 손흥민은 살짝 몸을 틀어 파포스트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완벽한 판단력과 기술이 결합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골이 터진 후 손흥민이 코너로 달려가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은 축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 순간 전 세계 10억 명이 TV로 지켜봤고 모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세리머니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감정은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팀 동료들에 대한 사랑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루카스 모우라와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의 80m 솔로런. 펩 과르디올라조차 저런 골은 메시도 못 넣는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 골을 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손흥민은 축구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골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케빈 드 브라위너, 베르나르두 실바, 주앙 칸셀루, 루벤 디아스를 연달아 제치고 에데르송까지 완벽하게 속여 넣은 그 골. 시티의 세계적인 수비진이 모두 손흥민 한 명에게 농락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디아스를 제칠 때 보여준 스텝오버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속인 후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디아스를 완전히 벗겨낸 것입니다. 디아스는 나중에 저런 움직임은 읽을 수가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 골 이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런 선수 앞에서는 모든 전술이 무의미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30년간 축구를 해왔지만 저런 개인기는 처음 봤다며 메시, 호날두와 같은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어서
프리미어리그가 더욱 재미있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FIFA 푸슈카시상 수상. 한국 선수 최초였습니다. 벌리전에서의 그 골을 기억하시나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시작된 마법 같은 드리블. 5명의 수비수를 제친 후 완벽한 마무리. 그 골을 본 펠레는 예술이다라고 했고, 메시는 믿을 수 없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골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첫 번째 수비수를 간단한 바디페이크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는 스피드로 돌파했고, 세 번째 수비수는 정교한 터치로 벗겨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수비수를 제칠 때 보여준 발목 기술은 브라질의 호나우지뉴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저런 터치는 브라질에서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호나우지뉴의 평가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수비수는 연달아 제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은 절묘한 방향 전환으로 둘을 동시에 따돌렸습니다. 마지막에 골키퍼 닉 포프까지 완벽하게 속이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FIFA 시상식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한국의 모든 축구팬들이 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수백만 명이 TV 앞에서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시상식 영상통화로 연결된 손흥민은 이 상을 한국 축구팬 여러분께 바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국의 축구팬들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의 수상 소감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 특히 한국 축구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장 밖에서의 손흥민도 빛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의료진들을 위한 기부, 런던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참여까지. 그는 진정한 롤모델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손흥민은 즉시 한국과 영국의 의료진을 위해 각각 10만 파운드씩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손흥민의 기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푸드뱅크에 매달 5천 파운드씩을 기부했고, 한국의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모든 기부는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런던의 한 아동병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손흥민이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손흥민을 기다리며 병마와 싸우는 힘을 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8살 소년 제이미와의 우정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제이미를 위해 특별히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었고, 제이미가 완치된 후에는 토트넘 경기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3년 손흥민에게 NBA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외국인 축구 선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직접 손흥민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당신은 영국 축구의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훈장 수여식에서 여왕은 손흥민과 10분간 개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여왕은 당신의 플레이를 TV로 자주 본다며 항상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왕님께 칭찬받다니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4년 LAFC 이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축구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FC 이적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MLS에서
축구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미국에는 많은 한국계 아이들이 있다며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경기에서 2골 1도움. MLS 역사상 데뷔전 최고 성과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손흥민이 MLS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LAFC 데뷔전은 정말 화제였습니다. 벤시티 FC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15분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강력한 우발 슈팅이었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 보여준 세리머니도 특별했습니다. LA 팬들을 향해 하트를 그려 보였고 관중석은 폭발했습니다. 후반 32분에는 카를로스 벨라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30m 롱패스로 벨라를 골키퍼와 1대1 상황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벨라는 골을 넣고 나서 손흥민에게 달려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추가 시간에는 또 다른 골을 추가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침투해 헤딩으로 마무리한 골이었습니다. 경기 후 밴쿠버 골키퍼는 손흥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LAFC 합류 후 MLS 전체의 관심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MLS 시청률이 1000% 증가했고 미국 내에서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MLS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모든 한식당과 카페가 만원을 잃었습니다. 선 HUNG-min 데이라는 비공식적인 명칭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첫 시즌에 15골 1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MLS MVP 후보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MLS까지 어디서든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LS 시즌 종료 후 손흥민은 미국에서의 첫 시즌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 몰랐다며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퇴한 전설들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티에리 앙리 손흥민은 내가 본 가장 완벽한 윙어다. 모든 면에서 완성되어 있다. 앙리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정말 아름답다며 왼발, 오른발 모두 완벽하고 스피드와 기술까지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내가 현역이었다면 함께 뛰고 싶었던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긱스 그와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긱스는 손흥민의 크로스와 패스는 정말 정확하다며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꿈같은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웨일스 대표팀에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호나우지뉴 손흥민의 축구를 보면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떠오른다. 축구의 본질을 보여주는 선수다. 호나우지뉴는 손흥민은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며 그 순수함이 팬들을 매료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베르토 카를로스도 손흥민의 왼발 슈팅은 나보다 정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술과 파워를 동시에 가진 완벽한 왼발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손흥민의 프리킥도 정말 대단하다며 각도와 파워가 완벽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함께 뛰고 싶었던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아시아 선수들이 급증했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토마 가오루, 호주의 매튜 레키 등도 손흥민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PSG의 이강인은 손흥민 형 덕분에 유럽에서의 적응이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도 손흥민 형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롤모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나폴리의 김민재는 손흥민 형이 있어서 이탈리아 적응이 수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있었다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아카데미들은 이제 선- 스타일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훈련법과 멘탈 관리를 배우는 코스입니다. 첼시의 유소년 아카데미 감독은 모든 아이들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배우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아카데미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처럼 되기라는 제목의 특별 클래스에는 항상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127골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 23골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70골-70도움 달성 역사상 세 번째 FIFA 푸슈카시상 수상 한국 선수 최초 챔피언스리그 6시즌 연속 득점 아시아 선수 최초 숫자만으로도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이 아시아 축구사에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순간들입니다. 특히 127골이라는 기록은 아시아 선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모든 기록들이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 중 하나인데 그곳에서 이런 기록들을 세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는 선 HUNG-민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 근처에는 손흥민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벽화는 런던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옵니다.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런던 시내의 한 카페에서는 선즈 스페셜 커피를 판매합니다. 한국식 달고나 커피인데 손흥민 팬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토트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손흥민 팬들로 가득 찹니다. 벽면에는 손흥민의 사진들이 가득하고 그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계속 재생됩니다. 카페 사장은 손흥민 덕분에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K-팝과 함께 코리언 웨이브의 상징이 된 손흥민. 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린 진정한 문화대사였습니다. BTS의 RM도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인임을 더욱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가 만나 시너지를 낸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활약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했고 한국 음식점들도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축구를 넘어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손흥민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3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꿈은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부지를 매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원 예정인 이 아카데미에는 전 세계 유소년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카데미는 단순한 축구 훈련시설을 넘어 종합 스포츠 교육기관이 될 예정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언어교육까지 포함한 전인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춘천의 작은 소년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왕이 된 이야기. 편견과 차별을 실력과 인성으로 무너뜨린 이야기. 한 사람의 꿈이 수십억 명의 희망이 된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인종차별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남긴 빛일지도 모릅니다. 그 별빛은 영원히 우리를 비춰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빛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말할 때 손흥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말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정신, 그의 가치, 그의 꿈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욱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손흥민, 그 이름 세 글자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손흥민. 당신은 우리에게 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